여러분, 블루베리를 우유에 넣어서 갈아 드시는 분 계시죠? 아침마다 건강 스무디라고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블루베리의 항암 성분이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까운 돈만 버리시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명숙 씨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68이신 퇴직 중학교 교사이십니다. 이분이 3년 동안 매일 아침 블루베리 우유 스무디를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안토시아닌 관련 항산화 수치가 기대만큼 올라가 있지 않다고요. 분명 좋은 걸 드시는데 왜 효과가 적을까? 그 다른 이유를 오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비싼 돈 주고 사시는 생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항산화 성분이 오히려 2.7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연구팀 발표입니다. 이건 정말 돈도 아끼고 건강도 지키는 방법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와 호두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독이 되고 무엇이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까지 여러분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 모두 오늘부터 당장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블루베리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블루베리가 좋다는 건 아시는데 왜 좋은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블루베리가 진한 보라색을 띠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녹슨 부분을 닦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집에 있는 녹슨 수도꼭지 떠올려 보세요. 녹이 쌓이면 물이 안 나오듯이 우리 몸의 세포에도 활성산소라는 녹이 쌓입니다. 이 녹이 바로 우리 몸의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이 녹을 없애주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발표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이 약 23% 낮았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0명 중 2명 이상이 암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로, 블루베리는 혈당 관리에 굉장히 좋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는 53 정도인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과일 중에서 블루베리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우리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4년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간에 쌓이는 지방을 줄여주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들어보셨죠? 술을 안 마시는데도 간에 기름이 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간의 지방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간세포에 쌓인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간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에 끼는 기름때를 닦아주는 겁니다. 하루에 30알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간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은 포도보다 무려 30배 이상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시는 분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심혈관 건강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건 연구 규모가 정말 큰데요. 미국에서 93,600명의 여성을 무려 18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포함해서 안토시아닌 섭취가 많은 그룹은 심장마비 위험이 32%나 낮았습니다. 9만 명이 넘는 대규모 연구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블루베리가 정말 좋은 과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암 예방, 혈당 관리, 지방간 개선, 눈 보호, 심장 보호, 이 5가지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좋은 블루베리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쭤볼게요. 혹시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나요? 우유에 갈아서 드시나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나요? 그냥 생으로 드시나요? 드시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입니다. 블루베리를 우유에 넣어 드시는 것,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요. 인터넷에도 블루베리 우유 스무디 레시피가 넘쳐나죠. 하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유 속에 있는 유당 성분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보다 먼저 몸에 흡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명숙 씨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3년간 매일 드셨는데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잠깐, 우유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다만 블루베리와 같이 먹으면 서로 방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블루베리와 우유는 최소 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면 됩니다. 또는 우유 대신 오트밀크나 아몬드 밀크를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물성 우유에는 유당이 거의 없기 때문에 블루베리의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요즘은 우유와 비슷하고요.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조합입니다. 블루베리를 오이와 같이 드시는 것. 야채 샐러드에 블루베리와 오이를 같이 넣으시는 분들 계시죠?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블루베리의 비타민C를 파괴합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이가 블루베리의 비타민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30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따로 드세요. 세 번째로 파인애플과 같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 모두 산성이 강합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면 우리 위에서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서 속쓰림이나 위산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1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면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첫째 우유, 둘째 오이, 셋째 파인애플.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깜짝 놀라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블루베리가 가장 좋다고 알고 계셨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신선한 게 당연히 좋지 않냐고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생블루베리를 사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생블루베리와 냉동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함량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생블루베리는 그램당 3.3 2mg이었습니다. 그런데 133일간 냉동 보관한 블루베리는요, 무려 8.89mg이었습니다. 거의 2.7배입니다. 이해되시죠? 냉동 블루베리가 생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성분이 거의 3배 가까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얼리면 세포벽에 아주 작은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세포벽이 깨집니다. 그러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세포 밖으로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냉동 과정이 블루베리의 영양 성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5년 보자리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인데요. 냉동 블루베리가 생 블루베리보다 비타민C는 46% 더 많이 보존되었고 비타민E는 38% 더 많이 보존되었습니다. 반대로 생 블루베리는 2주 만에 안토시아닌이 21%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트에서 생 블루베리를 사와서 냉장고에 며칠 두는 동안 영양분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바로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됩니다. 게다가 냉동 블루베리는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생 블루베리의 절반에서 3분의 1 가격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아끼고 영양은 더 챙기고 우리에게 이보다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냉동 블루베리를 고르실 때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뒷면 원재료를 보시고 블루베리 100%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안 들어간 것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열을 가하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냉장고에서 자연 해동하시거나 그냥 얼린 채로 드셔도 됩니다. 얼려서 씹어 드시면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를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궁합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와 첫 번째로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빠르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기력이 떨어졌을 때 먹으면 금세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요.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오트밀크에 넣고 갈아 드시면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가당이라는 겁니다. 설탕 들어간 요거트는 안 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나쁜 독소를 청소하고 그릭 요거트가 좋은 균을 채워주는 겁니다. 야채 샐러드 위에 블루베리를 올리고 그릭 요거트를 뿌려서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영양 만점입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가 좋은데요. 잠시 후에 호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호두의 오메가3가 만나면 뇌세포 보호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고요. 식후에 드시면 식사로 섭취한 지방 성분이 안토시아닌의 흡수를 오히려 도와줍니다. 하루에 30알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블루베리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오이, 파인애플과도 시간 차이를 두고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가 생블루베리보다 영양이 더 풍부합니다. 바나나, 그릭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30알 정도 드시면 최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죠? 이제 호두 이야기를 해볼까요? 호두를 보시면 생김새가 뭘 닮았습니까? 맞습니다. 뇌를 닮았습니다. 실제로 호두는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견과류입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호두가 뇌에 좋은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기름칠 같은 겁니다. 기계에 기름을 안 치면 녹이 슬고 멈추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두를 하루에 3알 정도씩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호두는 심장과 혈관을 보호합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 정말 무서운 것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아닙니까? 멀쩡하게 걸어 다니시다가 갑자기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우리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고 끈적한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마치 수도관 안에 낀 물때를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두에 대해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면입니다.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나요?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나요? 수원에 사시는 배종길 씨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73이신 퇴직 우체국 직원이십니다. 이분이 한 5년째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밤에 누우면 한두 시간은 뒤척이셨다고 합니다. 수면제는 싫으시다고 하셨고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도 싫으셨고요. 그런데 호두에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잠이 오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부르죠. 202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푸드앤펑션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76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한 무작위 대조 시험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때 호두 40g, 대략 한 줌 정도를 먹은 그룹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째, 저녁 시간대 멜라토닌 수치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둘째,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전반적인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넷째, 낮에 졸린 증상도 줄었습니다. 호두 한 줌이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호두 한 줌이면 됩니다. 하루 몇백 원이면 충분합니다. 배종길 씨도 이 방법을 알고 나서 저녁 식사 후에 호두 3알씩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다고 하십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시도해보실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호두도 독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호두가 독이 되는 첫 번째 경우, 산패된 호두를 우리가 모르고 드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두를 한꺼번에 많이 사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밀봉하지 않고 그냥 방에 놔두시면 큰일 납니다. 호두 같은 견과류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진행됩니다. 산패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기름이 썩는 겁니다. 산패가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급입니다. 가장 위험한 등급이에요. 호두에서 쩐내가 나거나 꿉꿉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바로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면 건강을 위해 먹는 호두가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독이 됩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지퍼백이면 충분합니다. 따로 돈 들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요즘 하루치씩 소포장된 제품도 많으니까 그런 걸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호두 강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호두 강정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호두 자체는 좋지만 강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설탕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기름에 튀기면서 트랜스 지방도 생깁니다. 혈당을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호두 강정보다는 생호두에 꿀을 살짝 찍어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멸치와 같이 드시는 것입니다. 호두 멸치볶음 반찬으로 해 드시는 분들 계시죠? 놀라셨을 겁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풍부한데요. 호두에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칼슘이 들어오는 문을 호두가 닫아버리는 겁니다. 멸치볶음을 하실 때는 호두 대신 풋고추를 넣으세요. 풋고추의 비타민C가 오히려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풋고추 멸치볶음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호두를 보약처럼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함께 드시면 최고입니다. 꿀에는 항균 효과가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호두의 오메가3와 꿀의 항산화 물질이 합쳐지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시너지가 납니다. 따뜻한 물에 꿀을 타시고 호두 3알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둘째, 사과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 속 칼륨이 몸속 나트륨 독소를 배출해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호두의 건강한 지방이 합쳐지면 혈관이 맑아지고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셋째,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암 예방에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엽록소와 엽산이 풍부해서 암세포 증식을 막아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매일 먹은 사람은 위암 발병률이 35% 정도 낮았습니다. 시금치에 없는 오메가3을 호두가 보충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최고의 항암 조합이 됩니다. 된장 시금치 무침에 호두를 잘게 부셔서 넣으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두의 최적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에서 저녁 식사 때 호두를 먹었을 때 수면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호두는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에 3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루베리는 아침 식후에, 호두는 저녁 식사 때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하루 종일 우리 온몸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해서 첫째, 암 예방과 혈당 관리뿐 아니라 지방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토시아닌이 흡수되지 않으니 따로 드셔야 합니다. 셋째,
놀랍게도 냉동 블루베리가 생 블루베리보다 항산화 성분이 약 2.7배 더 많습니다. 넷째, 바나나나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함께 아침 식후에 드시면 최고입니다. 호두에 대해서. 첫째, 치매 예방과 심혈관 보호에 좋을 뿐 아니라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산패된 호두는 1급 발암물질이 되니까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셋째, 꿀이나 사과나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넷째, 저녁 식사 때 3알씩 드시면 적당합니다. 기억하세요. 블루베리는 아침에, 호두는 저녁에, 냉동 블루베리와 생호두, 이 4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자식이나 손주 중에 블루베리 우유 스무디 드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모르고 드시면 아까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